장자의 철학, 절대 자유와 재물론의 지혜. 파트 1. 장자는 중국 철학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사상가 중 하나입니다. 공자가 사회적 질서와 도덕을 강조하고 맹자가 인간의 선한 본성을 주장했다면, 장자는 모든 인위적 구분과 가치를 초월하는 절대적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기존의 틀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혁명적 사고였습니다. 장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던 시기였는데, 바로 이런 혼돈 속에서 그는 모든 분별과 대립을 초월하는 근본적 평등의 세계를 꿈꾸었습니다. 장자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소요유 서요입니다. 이는 아무런 의존이나 제약 없이 자유롭게 논의는 경지를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대부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경제적 압박으로부터의 자유, 사회적 편견으로부터의 자유, 시간적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등입니다. 하지만 장자가 말하는 자유는 이런 상대적 자유를 넘어선 절대적 자유입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해방의 경지입니다. 장자는 이런 자유를 대붕다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작은 새는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옮겨 다니며 작은 자유를 누리지만, 대붕은 9만 리 창공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닙니다. 대붕에게는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의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제약을 초월한 절대적 자유의 경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도 대부분 작은 새처럼 제한된 틀 안에서의 자유만을 추구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큰 집을 얻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여전히 사회적 기준에 얽매인 상대적 자유일 뿐입니다. 장자가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는 이런 모든 기준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 명예와 치욕의 구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지입니다. 이는 무책임한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분별심을 뛰어넘어 사물의 본질을 직관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바로 이런 인위적 구분과 비교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장자의 통찰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파트 2. 장자 철학의 핵심인 재물론 치유론은 모든 사물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혁명적 사상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구분하고 분류합니다. 좋고 나쁨, 아름답고 추함, 옳고 그름, 유용하고 무용함 등으로 세상을 나누어 봅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런 모든 구분이 인간이 임의로 만든 관념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절대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도의 현현이며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움과 추함을 생각해 봅시다. 서양에서는 파란 눈과 금발이 아름답다고 여겨지지만, 동양에서는 검은 머리와 검은 눈이 전통적으로 아름다움의 기준이었습니다. 현대에는 마른 몸매가 선호되지만, 과거에는 풍만한 몸매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움의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자는 이런 상대성을 통해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가치들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임의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장자는 선악의 구분마저 상대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행동이 선한지 악한지는 관점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것은 영웅적 행위로 칭송받지만, 평상시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범죄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빵을 훔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절도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들을 통해 장자는 고정된 도덕 기준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재물론의 정신은 현대 사회의 많은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념 갈등, 종교 갈등, 문화 갈등의 근본 원인은
자신의 관점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관점은 부분적 진리일 뿐입니다.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들의 우화처럼 각자는 자신이 만진 부분만을 코끼리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관점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관점들도 나름의 타당성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재물론의 정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려면 절대적 기준을 강요하기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장자의 재물론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포스트모던적 다원주의의 지혜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파트 3. 장자의 무용지용 사상은 현대 효율성 중심 사회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유용성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돈이 되는지, 실용적인지, 효율적인지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런 실용주의적 사고의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오히려 즉각적인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라는 역설적 지혜를 제시합니다. 장자는 거대한 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어떤 목수가 큰 나무를 보고도 베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제자가 그 이유를 묻자 목수는 그 나무는 목재로 쓸 수 없을 만큼 구부러지고 옹이가 많아서 아무 쓸모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쓸모 없음 때문에 나무는 베어지지 않고 수백 년을 살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새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나무가 곱고 훌륭한 목재였다면 진즉에 베어져서 가구나 건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유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술, 철학, 문학, 음악 같은 인문학적 소양들이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일까요? 자연보호, 생태계 보존, 문화유산 보존 같은 일들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불필요한 것일까요? 장자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무용지용의 지혜는 개인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유용한 존재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은 기술을 배우고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며 더 효율적인 인간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때로는 무용한 시간들이 더 소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 목적 없이 산책하는 시간, 별다른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시간, 생산성과 무관한 취미나 놀이의 시간들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창의성과 관련해서 무용지용의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대부분 즉각적인 목적이 없는 자유로운 사고에서 나옵니다. 구글이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의 20%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이런 원리입니다. 당장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무용한 시간이 결국 지메일이나 애드센스 같은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장자의 무용지용은 이런 창조적 여백의 중요성을 2000년 전에 이미 간파한 놀라운 통찰입니다. 파트 4. 장자의 가장 유명한 우화인 호접지몽 후대지문, 현실과 꿈,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허무는 깊은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깨어나서 생각해보니 과연 자신이 나비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자신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라 정체성과 실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 우화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매우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런 고정된 자아관념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방해하는 족쇄라고 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일은 할 수 없어.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삶을 좁은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호접지몽의 지혜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데 있습니다. 꿈속에서 장자는 나비가 되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인간의 무거움과 복잡함을 벗어던지고 나비의 가벼움과 자유로움을 만끽합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에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임의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는 나비처럼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황과 역할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는 모두 다릅니다. 어떤 것이 진짜 나인지 굳이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면이 다 나의 일부이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면을 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호접지몽은 또한 타자에 대한 이해를 넓혀줍니다. 나비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사소하게 보일까요? 이런 관점의 전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던 일들이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가 추구한 정신적 자유, 모든 집착과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파트 5. 장자의 정치 철학은 무정부주의적 성격을 띱니다. 그는 모든 인위적 제도와 규범이 오히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왜곡한다고 봤습니다. 성인이 죽지 않으면 태도가 그치지 않는다는 과격한 주장을 통해 기존 질서와 권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성인은 도덕적 모범을 제시하며 사회를 이끌어간다고 여겨지는 지배층을 의미합니다. 장자는 이런 엘리트 중심의 사회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봤습니다. 장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사회는 지덕지더의 세계입니다. 이는 인위적 법과 제도가 없어도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마치 동물들이 별다른 규칙이나 교육 없이도 각자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면서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도 본래는 그런 자연스러운 조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명과 제도가 이를 방해한다는 것이 장자의 생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장자의 이런 관점은 매우 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 없이 어떻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장자의 통찰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과도한 규제와 통제가 오히려 창의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너무 엄격한 규칙으로 아이들을 통제하면 자율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직장에서 지나친 매뉴얼화는 직원들의 능동성을 떨어뜨립니다. 장자의 정치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자치지지의 개념입니다.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율적 질서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도 일치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기업 경영에서도 장자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세세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구글, 넷플릭스 같은 혁신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이런 원리입니다. 규칙과 절차를 최소화하고 결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오히려 더 높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파트 6. 장자는 신재심사와 좌망정원이라는 수행법을 제시했습니다.
심재는 마음을 재개하듯 깨끗이 비우는 것이고, 좌망은 앉아서 모든 것을 잊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명상 기법이 아니라 일상의 번잡함과 욕망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유로운 정신을 되찾는 근본적 해방의 방법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의 대부분은 마음이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이런 마음의 짐들을 덜어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심재의 핵심은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은 소리에 불과하지만 마음으로 듣는 것은 본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귀로 들으라고 합니다. 귀는 생명력 자체를 의미하므로 귀로 듣는다는 것은 모든 분별과 판단을 초월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상대방의 말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좌망은 더욱 근본적인 수행법입니다. 모든 지식, 모든 경험, 모든 편견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무지해지자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에서 자유로워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을 판단하는데 이것이 때로는 올바른 인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좌망의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마인드풀리스 명상이나 zen 수행과도 맥이 닿아 있는 이런 방법들은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창의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뇌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감 능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자의 심재와 좌망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항상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성취하려 하고 소유하려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자 자유입니다. 파트 7. 장자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화가입니다. 이는 변화, 변신, 변혁을 의미하는데 장자는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야말로 도의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물은 흘러가고 구름은 모양을 바꾸며 우리의 몸도 세포 하나하나가 새롭게 교체되고 있습니다. 장자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현대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된 직장, 변하지 않는 관계,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런 안정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인데 변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다시 수증기가 되듯이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장자는 변화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변화와 하나가 될 것을 권합니다. 변화에 저항하지 말고 변화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도 절망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화의 철학은 창조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진정한 창조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용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하는 것도 과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는 것도 모두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장자는 또한 죽음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로 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죽음도 하나의 변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언젠가는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파트 8. 장자의 철학을 현대 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물론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기보다는 각자의 길과 상황이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자신과 비교하는 대신 그것도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무용지용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당장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일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료와의 소통, 팀워크 구축,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등은 즉각적인 결과물을 만들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조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만의 무용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독서, 산책, 명상 등이 오히려 창의성과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호접지몽의 정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내가 맞고 상대가 틀렸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은 이해와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기 개발에서도 장자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기보다는 때로는 덜어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약속, 의미 없는 모임, 강박적인 목표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심재와 좌망의 정신으로 마음을 비우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비 생활에서는 적게 가지고 많이 누리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경험과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입니다. 브랜드나 스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갖는 것,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태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거나 저항하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직장이 바뀌거나 관계가 변화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를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 여기고 새로운 적응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에서도 장자의 철학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때로는 무위의 자세로 기다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억지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결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더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육과 양육에서도 장자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해진 틀을 강요하기보다는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적이나 성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을 인정해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길러주는 것입니다.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장자의 사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디톡스도 장자 철학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정보를 소비하고 반응하는 것에서 벗어나 때로는 완전히 연결을 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의 피상적 관계보다는
깊이 있는 만남을 추구하고 가상현실보다는 현실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자의 가르침을 교조적으로 따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자 자신도 모든 고정된 형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철학을 참고하되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장자 정신의 실천입니다. 결국 장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정신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상대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자유로운 춤을 추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장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이런 깊이 있는 철학적 통찰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동양 철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